자, 반짝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익함 석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씨입니다. 오늘은 선씨랑 둘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저번에 영화 리뷰를 했더니 반응이 꽤 좋더라고. 네, 굉장히 논란이 뜨거웠어요. 네, 근데 뜨거웠나요? 진짜 유튜브를 하고 있는 느낌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누구는 동감하고 누구는 뭐 그걸 부정하고 또 누구는 또 뭐 그 저를 부정하고 뭐 근데 되게 저는 좋았습니다. 사실 영화 호프가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되는 영화였기 그렇죠. 때문에 네. 우리 컨텐츠를 보고도 이렇게 수긍한다. 뭐 아니면 아니다. 난 이런 견해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서 재밌었는데 오늘은 정말 핫한 영화 리뷰를 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끄트머리에 이제 영화 지금 뭐 난리가 났어. 뭐 수백만이 봤어. 바로 그 영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입니다. 네, 지금 장안의 화제이고 지금 절정 중에 절정에 있는 그 영화죠. 사실 이제 개봉하기 전부터 굉장히 화제가 뭐 기대가 됐고 화제가 됐고 뭐 그 주인공 배우들도 한국을 찾아서 정말 많은 이슈를 몰았었는데 사실 스파이더맨이 워낙 강한 컨텐츠여가지고 그렇죠, 대항마죠. 예. 예, 스파이더가 먼저 오픈하고 막 스파이더맨이 어마무시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과연 오디세이의 그 긴 영화 그리고 약간 이런 영화가 한국에서 흥행이 될 수 있을까? 뭐 어떤 분은 되게 유명하신 영화 평론가인데 한 350만 정도만 예상을 했더라고. 영화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봤는데 사실 지금 뭐 600만 넘어갔지? 네, 개봉 19일 만에 700만을 넘겼다고 합니다. 와, 700만이면 그 수입하신 네. 수입사는 돈을 그쵸. 어마무시하게 벌었겠네요. 그리고 크리스토퍼 놀란 자체로도 굉장히 새로운 성과를 만든 아니 결과죠. 그게 전 네. 세계적으로 다 히트를 친 거야? 아니면 미국하고 우리나라만 좀 특별한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고요. 그 중에서 특히 한국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어서 유독 한국에서 많이 흥행이 됐다고 해요. 왜냐면 이례적으로 아이맥스 영화관을 이제 리셀링하는 그런 현상까지 일어났고, 안표 네, 그렇죠.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이거로 인해서 그 부수적인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로 보는 거, 그 책이 뭐 4배, 5배 가격으로 팔린다던가, 그러니까 유독 한국에서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감독이어도 네. 이 정도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나라면 그쵸. 난 너무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아. 한국이란 네. 나라가 크리스토퍼 놀란한테는 네, 진짜 대단한 나라인 거죠. 네, 그리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 릴스를 한 편씩 꼭 찍었어요. 한국에서는 하는 거 있잖아요. 활 당기는 거. 네, 그거 하나 찍으신 것 같던데. 나는 치실로. 내 인스타그램 토니 형 네, 천사 치실 보면 중요하죠. 치실 가지고 띵 하는 건데 한 1분 안에 찍은 거예요. 아이디어 네. 생각나서. 흥행을 했다고 좋은 영화라고 할 수 있는가? 많이 팔렸다고 해서 이게 좋은 영화냐? 그렇다고 관객 수가 없다 그래서 좋지 않은 영화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런 점에서 또 저는 되게 좋은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석천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사실 용화맥 같은 아이맥스 영화관에서 보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 영화관에 자리가 날 때까지 조금 기다렸는데 도저히 안 나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영화를 봤잖아. 같이 네, 보고 네, 같이 이거 봤어요. 빨리 네. 이걸 리뷰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같이 보자 했는데 그냥 뭐 보통 영화관에 봐서도 되게 좋은 영화더라고. 나는 보고 나서 되게 막 미쳤다 이 영화 그냥 봐라 막 이런 쇼츠도 하나 올렸는데 뭐 보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시각은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감동도 다르겠지만 선 씨는 약간 좋은 면이 있고 또 약간 아쉬운 면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재밌는 리뷰가 되겠다. 일단 근데- 기대치가 네. 너무 높아가지고 보러 가기 전에 너무 많은 분들이 그쵸. 좋은 얘기를 많이 하니까 나도 가서 보면서 좋은 얘기를 꼭 해야 되나? 라는 최면에 걸린 듯이 영화를 봤던 것 같아. 물론 아쉬운 점들도 꽤 많이 보였는데 뭐 그런 솔직한 얘기를 오늘 리뷰 시간에 네, 네. 합시다. 놀란 감독을 깜짝 놀라게 우리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지. 네, 네, 좋아요. 나는 네. 일단 뭐 여러 장면들이 멋있고 뭐 아름답고 뭐 그 배경도 너무 이쁘고 촬영도 너무 잘하고
배우들 의상, 연기, 뭐 소품 하나하나까지 막 눈에 계속 들어와서 아 이거 두세 번 더 봐야 되겠다 이렇게 봤거든. 근데 그 중에서도 난 트로이의 목마 해변에 이렇게 박혀 있을 때, 네, 네. 박혀 있을 때 거의 반 정도 이렇게 서 있는데 그 그림이 난 너무 좋더라고. 도대체 그 목마를 어떻게 만들었어? 근데 그 안에 사람이 몇 명이 들어가서 숨어서 몇 날 며칠을 있었을까라는 그냥 에이 이건 무슨 뭐 약간 구전 동화 같은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짜 그렇게 영화로 장면을 만들어 놓으니까 저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 유명한 트로이 전쟁이 저런 거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살짝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일단 아까 질문하신 인상적인 장면이 이게 되게 다양한 장면들이 있어요. 뾰족하게 인상적인 게 있고 좀 이렇게 은은하게 인상적인 게 있고 좀 내용적으로 인상적인 게 있는데 제가 가장 감정적으로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그 톰 홀랜드 역인 아들분이 이제 아버지라는 걸 알아차렸을 때 그때 약간 눈물 날 뻔했었던 것 같아. 그렇지만 그걸 티내지는 않고 그걸 알아차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속도감 있게 치는 그래서 그 완전한 깊숙한 플로처럼 그래서 전 그때 되게 감동적이었던 것 같고 이게 뭐라 그럴까 저희 책으로 많이 접했던 이야기고 워낙에 좋아했던 오디세우스의 여정을 워낙 좋아했었어서 그 처음에 보고선 약간 아쉬웠던 점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만들어주지 않은 점. 왜냐면 그 책을 통해서 볼 때는 그 감정과 그 묘사와 이런 것들이 되게 모양을 되게 자극시키는 상상력을 만들잖아요. 그거를 글로써 그림을 그려줘야 되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세이렌의 장면이라든지 뭐 그 스쳐 지나갈 때 물론 쑥 지나가긴 해요 책에서도. 근데 아니면은 그 이제 동물을 만드는 장면도 이제 그 여성과 약간 좀 1년 동안 교제하고 약간 성관계도 하고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원래? 예. 근데 약간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쑥 생략이 돼버리고 지나가니까 이거 왜 그냥 지나가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봤던 것 같아. 그런 것들이. 그리고 마지막에 그 여성과 섬에서 있는 것도 되게 그것만 해도 한 편의 영화가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여성과 사랑에 빠지는 그 칼립소였나 하는 분인데 그것도 샤를리즈 테론이 연기한 칼립소. 그것도 뭔가 약간 제 느낌에서는 그 기억을 잃은 사람의 기억을 찾아주는 역할로 보였거든요. 근데 물론 그게 아닌 건 맞지만 영화에서도 설명은 있었지만 그 시간대별로의 분배로만 보면 그냥 그렇게 느껴져. 그 어디 떠다니는 좀 죽어가는 사람 건져다가 살려서 집으로 보낸 역할처럼 보이는데 이게 제가 읽었을 때에는 조금 다른 면이 있었거든요. 약간 마녀 같기도 하고 그 인간이 빠져서는 안 되는 덫에 빠진 느낌도 있고 또 그게 되게 오묘하잖아요. 이게 와이프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데 그 여성과의 감정이 생길 수 있잖아. 성적인 욕망도 있을 수 있고 또 이게 또 다르거든요. 그 참 묘한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도 그냥 사실 그렇게만 비춰진 것 같아서 조금 개인적으로는 아쉬웠는데 이거 편을 준비하면서 그 크리스토퍼 놀란 분을 좀 공부하고 하니까 그게 좀 이해는 가더라고. 왜 그렇게 했는가. 생략해야 했던 것들과 뭐 그런 것들이 그래서 조금 수긍한 상태입니다. 아니 나는 그 칼립소가 이제 남자 주인공 맷 데이먼 그와 7년을 같이 있었던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제일 오래 있었던 데가 거기야. 생각해 보면 그건 뭐야? 너무나 아름다운 미녀가 내 옆에 모든 걸 다 해줘. 너무 안락해. 뭐 걱정할 것도 없어. 기억도 별로 안 나.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뭐 뭔 일을 겪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무 안락하니까 7년이라는 걸 잊는 거예요. 보통 남자들이 본처가 있어. 근데 지금 너무 아름다운 후처가 하나 새로운 사랑이 생겼어. 근데 본처와 뭐 기억도 안 나. 그럼 지금 여기에 너무 충실하는 거야. 뭐 빠져나가고 싶지도 않고 그냥 이게 나의 새로운 삶이다 하고 안주를 하는 거지. 7년간을.
그러다가 파라다이스에서 언뜻 이제 지겨운 거야. 7년도. 그렇지 않아요? 어떤 누구와 사랑하는 관계가 7년 정도 되면 살짝 지겨울 때 기억이 막 떠올라. 전처가. 그게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문서에서 그것도 책도 누군가가 각색을 한 거긴 해요. 각색을 그 했겠지. 원래 그런 얘기가 있는지도 몰라 사실 네, 여부도. 근데 그게 있어. 책임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치, 책임감이지. 그러니까 이게 그 유희에 빠지고 사랑에 빠지고 좀 그 왕이라는 그 무게가 무겁잖아요. 거기로부터 이제 떠나고 싶잖아. 그러니까 뭐 그 이런 비슷한 플롯들은 라이온 킹에서도 나와요. 이게 잠깐 떠나 있는 그런 어떤 좀 파라다이스에서 잠깐 여기서 그냥 편하게 살면 어떨까? 왜 머리 아프게 왜 저 가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정치하면서 서로 막 기싸움하고 이렇게 해야 될까? 누굴 해야 되고 누굴 죽여야 되고 전쟁을 일으켜야 되고 이 정치를 위해서 외교를 위해서 내가 원치 않는 전쟁에서 트로이 가서 죽여야 되고 막 약간 이런 다양한 복잡한 삶 속에서의 편안함인데 그렇게 살아도 돼. 그렇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가 아니다라는 그 몸의 이야기가 뇌의 기억보다 크게 작용해서 나를 되돌아가게 만든 거지. 영화 내에서의 그 앤 해서웨이 분, 그 왕비 역할이죠. 내가 왕비였다면은 오케이일까? 저 태도가 나올까? 20년을 했는데 뭐 그렇잖아요. 남편을 이렇게 막 이렇게 이 여자 만나고 뭐 그렇잖아. 그리고 20년 동안 깜깜무새 전화기가 없으니까 전화도 못 하고.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의문은 좀 드는 거지. 그 캐릭터 자체가 약간 너무 단순화된 게 아닌가. 그거야 이제 뭐 이야기를 이게 그쵸. 소설이니까 이제 소설을 쓴 그 당시에 작가 시점에서는 사실 소설가들은 그 시대상을 얘기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도 여자는 약간 정절을 지켜야 되고 남자는 밖에 나가서 뭐 전쟁을 치르든 뭘 하든 항해를 하든 기회 있을 때 여기저기 이렇게 뭐 만날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의 시대상의 그래서 이게 그런 얘기도 이야기가 아닌가? 있어. 그 왕비가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났다라는 얘기를 누가 풀어놓은 것도 있긴 있어 외국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다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20년 동안 어떡하지? 어떻게 독수공방 사는 거 그렇게 아름다우고 왕비인데. 근데 뭐 뭐라도 어디까지나 진위 여부는 알 수 없고 뭐 그냥 어쨌든 이야기니까 나는 그렇게 입에서 입으로 생각을 해. 전해지는. 그래서 어쨌든 그 영화에서 왕인 이 오디세우스가 그렇게 20년 동안 집을 떠나서 전쟁 10년 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10년 걸린 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어떤 유혹과 위기와 뭐 7년 동안 칼립소랑 같이 있으면서 안주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도 집으로 돌아가는 자기의 고향 그리고 자기의 그렇죠. 가족들한테 돌아가는 이 여정이 뭐 그 당시의 작품뿐만 아니라 지금도 정말 많은 작품에서 그걸 계속해서 요만큼 편 따서 요만큼 편 따서 요만큼 편 따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이 옛날 이야기가 그렇죠. 일단 너무 대단한 거다 생각이 들고 나는 그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또 봤어. 네. 오디세이를 먼저 보고 네. 오펜하이머를 뒤늦게 봤거든. 오펜하이머에서 보는 장면이나 스토리 전개가 인물 전개가 오디세이도 꽤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옛날 고전은 힘이 어마무시하다. 네. 그 실제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도 기환을 이제 소재로 한 영화거든요. 그것도 얼핏 놀란 보면 감독 거니까. 우주로 가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되돌아오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제 모든 베이스가 이제 그런 문학, 그런 고전 문학의 오디세이 같은 이야기들에 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되게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오디세이를 보니까 이 놀란이라는 감독은 원작을 자기가 이렇게 어떤 인물을 탐구해서 써서 만드는 것도 너무 잘하는데 예전에 이제 고전을 본인 색깔을 입혀서 새롭게 포장하는 거 그래서 그걸로 지금 현대인들과 소통을 하는 거를 너무 잘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무엇보다도 크리스토퍼 놀란 작품을 보면 영웅이자 천재자 그런 어떤 저 위에서 나와는 닿기 어려운 사람들을 조명하는데 그 사람들이 상당히 인간적이라는 거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다크나이트도 그랬고 지금 이번 오디세이에서도 영웅이잖아요. 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고 주인공이잖아. 근데 뭔가 애처로움도 있고 좀 인간적이라는 감정을 되게 많이 느끼게 해요. 그 외로움과 그리움 그리고 또 어떤 이 성공의 승리는 했지만 내 잃어버린 시간 되돌릴 수 없는 거 그래서 성장하는 아들도 못 봤고 가족끼리 화목한 생활도 못했고 그 상실됨 업적으로는 이렇고 이렇게 큰 긴 여행은 했지만 참 그 뭔가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부럽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묘한 이중성을 보여주게 하는 것 같은 거죠. 그 인터스텔라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점이 나와요. 그 우주까지 가고 이 지구의 역사를 새로 쓰는 그 순간인데 그 중력과 어떤 시간의 차이에 의해서 딸이 이미 성장해 버리거든요. 나중에 마주했을 때는 그 사이에 시간이 네. 없구나. 그랬을 때 그걸 마주했을 때 내가 느끼는 어떤 감정 그 좀 다 빼앗긴 것 같은 거. 난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산 것 같은데 진짜 해야 되는 일을 안 한 것 같은 거. 그리고 이게 맞나? 그치만 뭐 그게 삶이지 뭐 그 이 뾰족하다는 거 위에 있다는 건 그런 거구나. 약간 이런 것들도 좀 인간적으로 보여준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되게 재밌는 부분이자 좀 마음이 자꾸 가는 부분이에요. 저는. 오디세이에 그 크리스토퍼 놀란의 작품들이 비슷해.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아마 오펜하이머는 제가 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아마 비슷한 면모가 있을 것 같아. 있어. 천재이지만 모든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똑같이 느끼고 모든 사람들이 평범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 하지 못해서 그것으로 오는 아쉬움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그리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드러내는 것 같아요. 설명하지 않아도. 오펜하이머에서도 그 불을 신이 그렇죠. 프로메테우스. 네. 줬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거에 맞는 어떤 뭐라고 할까 업보? 네. 업보를 갖게 되는. 그래서 본인은 이제 어마무시한 발명을 했는데 발견을 하고 그게 이제 그 시대에 이제 폭탄으로 핵폭탄까지 만들 수 있을 폭탄이지, 정도로 말 이제 그대로. 했는데 그게 좋은 일에 쓰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인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어마무시한 자괴감 뭐 그리고 그 영웅으로 만들었다가 그를 공산주의자로 막 이렇게 몰아세워서 그의 그를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 오펜하이머 그것도 비슷하네요. 네. 비슷해. 네.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선택하는 소재들이 인물들이 참 운명의 그런 어떤 되게 좀 비슷하게 가더라고. 그래서 이 양반은 언제는 우주 배경으로 하나 찍고 언제는 예전에 1930년 40년대 막 그 전쟁통을 찍고 그러더니 이제 저 뒤로 가가지고 그 옛날 그리스 로마 그 신화 속의 시대의 이야기를 가지고 찍고 정말 시공을 초월하면서 소재와 인물들을 찾아내는 사람이구나. 난 그런 거가 감독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그런 거에 번뜩이는 눈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다른 사람이긴 해요. 달라요. 혹시 영화 중에 기억에 남는 대사 같은 거 뭐 있으세요? 오디세이에서 기억에 남는 대사 워낙에 뭐가 있을까? 명대사들이 워낙에 많이 나와가지고 그 대사가 있어. 뭐 어떤 자네는 신도 아니면서 왜 모든 걸 짊어지려 하느냐. 그쵸. 오디세이 우스한테 한 오디세이에. 말이죠. 네, 오디세이에.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게 살짝 내 입장에서 봤을 때, 그치. 자기가 반영되니까 작품에. 그치. 네. 이게 내 얘기가 이렇게 투영되는 대사들은 좀 기억에 오거든. 아니 근데 그 얘기 들은 적 있는 것 같아요. 대표 석천이 형한테 누가 아니 뭘 이렇게 다 짊어지고 갈라 그래. 뭐 약간 이런 뭐 소상공인 쪽도 있고 좀 이런 그런 인권적인 좀 성소수자 쪽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유익하면서 우리가 그런 HIV 같은 거 얘기해 주는 것도 누군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그 뭐 얘기한다고 네가 다 달라져. 하려고 왜 그래, 네가 그거를. 질병관리청에서 다 하는 거를 뭐 욕먹을 이런 일을 네가 또 욕 먹어. 이제 지겹지도 않냐. 약간 뭐.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 많이 듣지. 많이 듣는데
그냥 생각이 그냥 나니까 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좀 해봐. 그럴 때는 내가 아니면 이걸 누가 해야 그것도 있고 나한테 약간 책임이랄까? 내가 해야 되는 소명 이런 느낌인 거야. 아니 신도 아닌데 왜 책임을 갖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그 모든 책임과 어떤 본인이 해야 되는 어떤 일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왕비와의 약속, 아들을 봐야 되는 그리고 자신의 왕국을 지켜야 되는 이 약속들을 책임감이 있어서 돌아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아 인생이라는 게 별거 없다. 저 주인공 저 남자나 내 인생이나 사이즈만 약간 다르고 사람들이 읽어내는 것만 조금 다를 뿐이지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는 이제 그 아주 중요한 대사들은 아닌데 전 주옥 같은 대사들은 많았는데 그 중에 흥미롭게 받아들였던 거는 지금 그 톰 홀랜드가 얘기했던 것 중에 우린 지금 이렇게 고도로 발달된 문명에 살고 있잖아요. 이 말을 하는 구간이 있거든. 맞아요. 근데 그게 너무 귀여운 거야. 아, 근데 먼 미래에서 본 현재도 그렇게 보일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게 지금의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치. 현재에 지금 저는 이렇게 막 카메라에 막 핸드폰에 이렇게 AI 이렇게 발달된 고도로 발달된 문명에서 살고 있는데 참 언젠가 보면 이것도 그쵸? 그 흘러가니 어. 그러니까 유치한 건데 지들끼리 다 알고 다 뭔가 다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지. 한 10년, 뭐 10년이 뭐야, 5년만 지나서 봐도 얼마나 그러니까. 촌스럽고. 그러면서 그 맥락 중에 하나가 지금의 문명에서 생각하면 아니 쟤는 전쟁을 왜 하고 왜 싸우고 사냐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들기도 하는데 한편으로 지금 둘러보면 현재도 전쟁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루틴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과거를 얘기하고 있지만 전혀 과거로 느껴지지 않게 만드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그 내용은 변하지 않는데 그 내용을 보는 나는 변한다라는 말을 그 크리스토퍼 놀란이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봤을 때의 그 내용과 나이가 들어서 보이는 그 내용은 다른데 계속 재차 언급되는 내용이긴 한데 이제 어렸을 때에는 그 모험하는 영웅 그런 어떤 떠나는 또 괴물을 만나는 영웅 그리고 이제 신들과 맞서 싸우는 어떤 영웅 그러니까 히어로라는 게 뒤에 붙는 거죠. 영웅이라는 포커스에 굉장히 이게 집중이 돼 있었다면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걸 만들기 전에 그 논란이 생각했던 거는 아내와 오랫동안 떨어져야만 했던 남자 그리고 아들을 거의 보지 못한 아버지 그리고 전쟁을 경험해서 알게 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전쟁을 경험한 사람 그 굉장한 내용들이죠. 그리고 자신이 했던 선택을 감당해야 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쟁에 의해서 야 내가 짱이야 이거 약간 고등학교 일진적인 마음이고 실제 그 전쟁을 겪고 나서는 그 죽음도 봐야 됐고 그치. 그 상처도 봐야 됐고 원치 않는 것들을 또 이렇게 해야 됐던 것들을 본 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용어로 트라우마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도 이게 막 약간 이렇게 각성되듯이 이렇게 하는 건데 약간 논란의 입장에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겪고 나면은 약간 정신이 이렇게 반 나가지 않았을까? 그게 어떤 감정일까? 그게 트라우마, 고통의 정신병적인 걸까? 아니면 우울함일까? 아니면은 더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지는 그런 그 살인 중독 같은 게 생기는 걸까? 약간 이런 것들이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데 약간 중년이 되면서 그렇게 관점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공통적으로 이게 영웅이라는 단어 대신 한 남자라는 단어들이 많아진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거야. 그냥 그걸 감당해야 됐던 남자. 신들과 맞서 싸우고 얼마나 억울해. 자기가 낳은 아들하고 보지도 못하고 좀 그런 좀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잡기 위해서 그 포커스를 오디세우스 쪽으로 많이 좀 해준 것 같더라고요. 나는 그 10년의 트로이 전쟁 네, 네. 그리고 또 돌아오면서 막 한 3년은 막 난리가 나잖아. 그리고 이제 칼립소하고 7년을 있잖아. 네. 그러니까
나는 그 시간의 크기보다는 뭐랄까 선씨가 지금 얘기한 전쟁을 치르고 온 사람 막 뭐 별의별 일을 다 겪었을 거 아니야. 근데 다 겪었는데 10년의 전쟁과 3년의 그 막 떠돌고 무슨 뭐 어디 가서 뭐 외눈박이한테도 괴롭힘을 당해 죽다 살아 뭐 어디 세이렌이 있어 머리가 7개 달린 무슨 괴물한테 밑에 있는 불고기 병사들을 잃어 뭐 난리 나잖아. 그런 제정신 아닌 것 같은 그 주인공 오르세우스한테 약간 이 망각의 시간, 그러니까 치료의 시간이 필요해서 칼립소를 7년 동안 같이 있었던 것 같아. 그 힐링 다시 재생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 심하면 기억을 다 잃었겠어. 아, 그걸 먹었대요. 뭐 기억을 잃는. 그래, 그거를 먹이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기억을 잃을 정도의 충격적인 일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던 거야. 10몇 년 동안. 그래서 도망가고 이 사람을 계속 망각으로. 그래야 이 사람들 살 거 아니야. 그게 살 길이야. 회복할 거 아니야. 근데 회복이 다 될 때쯤 보니까 아 이제 그걸 안 먹고 기억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면서 본인의 정체성을 찾는 거지. 본인의 정체성을 찾겠다 해서 다시 떠나는데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저기야. 책임감이나 뭐 소명 때문에 찾아갔는데 거기에 가봤더니 또 싸워야 돼. 또 전쟁을 해야 돼. 여기서 잠깐 자르면은 응. 약간 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기자회견이라 그러나요? 해서 성소수자에 대한 그런 커밍아웃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충격 받았잖아요. 2000년도에. 그러면은 그 사람들 다 밉고 싫으니까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그런 잎을 먹고 기억을 잃을 수도 있었는데 다시 되돌아왔잖아. 근데 그게 약간 비슷한 심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왜냐면 나는 그 당시에 그건 나의 문제이고 나의 정체성이고 내가 다른 거지. 그것 때문에 누구한테 특별히 크게 피해 준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이 화살을 맞아야 되지? 그 막 마지막에 막 화살 그래도 도망가고 싶잖아. 그래서 난 원래는 뉴욕에 가서 공부를 한 3, 4년 할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커밍아웃을 한 건데 공식적으로. 근데 내가 이렇게 가면 도망자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다시는 내가 못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안 되겠다. 도망가면 안 되겠다. 그냥 한번 여기서 버티고 싸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버티기 싸우기 시작한 게 나도 25년이 된 거야.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챕터가 귀환이라는 건 알겠는데 보통은 집에 돌아가서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들이 많아. 그렇지. 집에 가면 일단 뭐든지 안정돼 있고 날 반겨줘야 그 되고 왜 뭐 반지의 제왕 이런 걸 되잖아. 보면 그치? 모험이 끝난 뒤에 해피홈 약간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많은데 여기에서의 키워드는 이제 환대예요. 그래서 제우스법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렇지. 환대. 낯선 나그네한테 환대해라. 먹을 걸 내줘라. 근데 왜 환대를 해야 되느냐? 신이 인간으로 위장했을 수 있으니까. 약간 이제 그런 걸로 제우스법. 저는 이번에 예전에 알긴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좀 되게 새로웠었어요. 그렇지. 이제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환대를 받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대라면 환대지. 환대라기보다는 이제 집에 갔더니 집에 그 반대죠. 낯선 인간들이 우글우글 거리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거를 뺏어가려고 하는 인간들이니 그 사람한테는 환대를 안 해주려고 하는 거지. 근데 사실은 거기에 왕비라든가 아니면 아들인 뭐 텔레마콥스 뭐 이 친구들은 낯선 사람한테 뭔가 좀 이렇게 환대하려고 하는 그런 건 나오잖아요. 그 눈이 멀어가고 있는 에우마이오스 뭐 이런 분들은 아우 왜 이렇게 어렵니? 이름들이 그냥 그리스 이름이고 그 당시의 이름이라 다 어려워. 그런 캐릭터들은 뭔가 누군가 낯선 사람을 이렇게 환대하려고 하고 품어주려고 하고 뭔가 먹을 걸 주려고 하고 그러잖아. 네. 그래서 교훈이 나오죠. 환대해주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 다 죽었잖아요.
오디세우스 환대 안 해줘가지고. 아 그러네. 어. 그게 제우스의 말을 거역해서 그런 거네. 아 뭐 그렇게 따지자면 그 말도 맞죠. 음. 근데 어쨌든 환대를 안 해줘서 죽임을 당한 거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다 나오는 거죠. 신은 아니었지만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일지 모르니까 낯선 사람을 잘해줘라.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해서 진짜 어딘가에 갔을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한국의 미신으로 생각하면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진 않아도 인간의 몸에 빙의해서 올 수는 있겠다 이 생각은 들더라고. 그건 뭐죠? 그거는 뭐 아니 가끔 한국에 빙의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전통 귀신이 들린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약간 그런 제우스는 신은 아니지만 민속 신앙에 귀신 들리면 어쨌든 신이 온 거잖아요. 귀신이. 그러니까 약간 뭐 그런 그래, 말 그렇게 비슷한 맥락. 따지면 그러니까 그 약간 당시에 비슷하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들이 제우스라고 생각했을 뿐인 거지. 아니면 그 신이라고 생각한 거지. 접신을 했을 수도 있다. 누가 그 나라에도 그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뭐 아무튼 환대를 그렇게 따지면 해주세요. 그 당시에 그 그리스 쪽에 있는 그런 종교 신 뭐 이런 거나 우리나라나 동양에도 여러 가지 신앙이나 무슨 존재들이 있잖아요. 뭐 신으로 추앙받는 존재들이 많으니까 뭐 그런 것들도 다 비슷비슷하게 어떤 문명에 어떤 문화에는 항상 뭔가가 그런 신들이 존재하나 봐. 기독교가 다른 게 기독교는 유일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그 당시에 정말 그리스 로마 뭐 별의별 신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 기독교가 내세우는 거는 하나님만 오직 유일신이다. 이게 굉장히 교리에 중요한 거야. 그게 좀 그게 다른 차이점이네. 점이네. 그렇게 따지면 옛날에 신들이 진짜 많았구나. 그 그리스 신화에. 네, 되게 흥미로운 점이 그리스 그게 문학이 아니라 실제 신을 섬겼던 신전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신이 말이. 있었어. 근데 그게 기독교로 넘어갔잖아요. 서양 그렇지. 문화권에서. 근데도 정말 많은 우리들의 일상에 그리스 로마 신화가 스며들어 있는 거야. 그렇지. 그 나는 마지막에 되게 마음이 아팠어. 어느 부분에서요? 원래 트로이 전쟁 이야기부터 시작이잖아. 목마부터 시작이잖아. 근데 전쟁 장면이 안 나왔단 말이야. 잠깐 나왔죠. 예. 초반에는 이렇게 싸우는 게 별로 안 나왔어. 근데 마지막 뒤에 후반에 나오죠. 막 그 트로이 성에 들어가서 막 사람들 죽이고 뭐 어떤 동상도 막 목을 베고 막 이런 많은 그런 잔혹한 행동들이 뒤편에 그렇게 막 몰아치면서 와, 이 남자한테 어떤 전쟁에 대해서 어떤 기억이 있는 건지 전쟁이 얼마나 이 남자를 피폐하게 만들었는지를 설명하는 그 전쟁 장면이 난 너무 기억에 남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후반에 나오니까 그때 그런 게 드는 거야. 그랬구나. 저래서 저랬구나. 이런 게 생겨. 그러니까 그 감독의 능력인 거지. 그걸 앞에다 배치를, 넣었으면 앞에다 넣었으면 그냥 그치 퍼포먼스로. 와 보통은 전쟁 씬막 그래서 막 사람 죽고 막 이러고 이제 딱 끝나서 트로이 딱 끝나고 딱 들어가서 딱 이렇게 가야 되는데 순서가 배를 타고 이제 귀향하는 이런 순서인데 이 트로이 전쟁을 뒤로 놨어. 나 그거를 오펜하이머를 보니까 그게 또 그렇게 나오더라고. 와, 그래서 이 놀란 감독의 그 영화적인 해석과 영화적인 문법을 왔다 갔다 하는 능력이 되게 뛰어난 것 같아. 뭐 놀란 감독이 무슨 보면 뭐 아이맥스 카메라를 가지고 아날로그 기법 막 그걸 만들고 장인 무슨 정신. CG를 최소한 안 쓰고 막 뭐 바다 올라가서 파도에 막 이렇게 쓸려서 막 찍고 막 이런 거가 뭐 대단하다 그러는데 난 사실 그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그건 정말 그쵸. 배우들 그건 개고생이고 일부죠. 예. 스태프들 개고생이거든. 힘들죠. 너무 힘들지. 네. 그냥 좀 안전하게 좀 찍고 그쵸. 좀 CG 빨리빨리 찍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기다리고 그 빛을 기다리고 막 그 로케이션을 막 예술가네. 옮겨 다니고 막 이런 고집이
대단한 감독이지. 대단한 감독인데 사실 굉장히 피곤한 감독이기도 해. 배우 입장에서는 그러면 섭외 들어오면 안 하실 건가요? 아유 무슨 소리야. 당연히 해야죠. 피곤하다면서요? 당연히 해야죠. 거기 아시아 배우들도 몇 명 나오더만. 맞아요. 네, 노젓는 분도 되게 그 유명한 세이렌 때 빠졌잖아요. 네, 다이브. 세이렌 때 그 유혹에 역시 여자의 유혹에 그분 못 견딜 줄 알았어 내가. 여자의 유혹은 아니고 생긴 그게 게 좀- 아주 그냥 아주 네. 섹시하시던데. 근데 이제 또 영화에서 그런 질문이 들게는 해. 그게 메시지인지는 모르겠는 메시지는 아닐 수도 있는데 신들이 과연 존재하냐? 그 대목은 전 포세이돈 부분에서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눈박이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거인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아버지신 포세이돈이여 저들을 뭐 복수해 주세요 막 이러잖아. 그럼 그 전에 봤던 건 그래서 절 공격해서 포세이돈이 얘한테 그 복수를 한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영화를 보면서 그건 기도는 기도고 끝이고 이들이 우연히 자연재해를 만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얼마 전에 방콕 지진 났던 것도 뭔가 그 신에게 노여움을 산 거며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실제 내가 모르는 세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냥 그 순간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봤던 것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바다가 신이었고 바람이 신이었고 약간 저런 번개가 신이었고 약간 좀 그런 게 아니었을까? 인간이 그 겪었을 때 이겨내지 못할 어떤 위기가 불러오는 초자연적인 현상은 사실은 다 신처럼 다 느껴졌겠지. 그러니까 번개의 신, 태양의 신, 바다의 신, 무슨 뭐 사랑의 신, 무슨 포도주 신, 뭐 유흥의 신, 뭐 다 있을 거 아니야. 나는 게이의 신이고. 모든 이해 안 되는 새로운 존재들은 뭔가 새롭게 느껴지는 거야 이게. 근데 재밌는 건 이 신들이 상당히 인간적이라는 점이야. 왜냐하면 신들이 왜 인간적이라고 생각해?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게 신이잖아. 아 그렇지만 기독교 쪽의 신과는 좀 느낌이 달라요. 응. 그 기독교의 신은 진짜 내가 배웠던 신 같은 신인데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은 질투하고 쟁취하고 싸우고 어떨 땐 쫌생이 같고 자기한테 사랑에 잘 빠지고 그리고 자꾸 바람 피고 여자 보면 좋아하고 약간 요런 면모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의 신화들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냥 이건 누가 동네 옆에 있는 아저씨 아줌마들을 데리고 이야기 만들어서 저들을 신이라고 만든 것처럼 되게 인간적인 친숙한 어떤 캐릭터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 물론 능력은 어마무시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하는 짓 보면 다 되게 그냥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 같은 느낌이야. 그 특히 이렇게 질투하고 바람 피고 이러는 건 신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겼대요. 왜? 그 당시엔 무슨 계급 사회고 뭐 이래서 그런가? 그러니까 그건 신들의 영역이라고 본 거예요. 그걸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 계급 차에서만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지. 얼마나 저렇게 여유가 있으면 그런 질투의 감정까지 느낄까. 나는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배고프지도 않으니까. 약간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조금 있었던 거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 당시를 좀 이해하면 되게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기는 하죠. 근데 유독 이제 한국인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되게 좋아해.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책도 절판되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왜 그런 것 같으세요? 그거 어렸을 때 어디 출판사에서 학교에다가 로비한 거 아니야? 애들 하나씩 다 사야 된다고 막 그랬던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다 그 만화책 그거를 모든 집에서 아니 모든 학교 도서관에 그리스 로마 신화가 깔려 있지? 일단 그걸 지금 열광하는 세대가 이제 제 세대인데 제 세대가 어렸을 때는 등용문이었어요. 서양 문화를 처음 배우는 어떤 그런 출입구 역할이었고 그렇지.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간 방금 얘기했던 질투 막 이런 전쟁 그 다음에 형제의 난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쟁취 바람 이런 얘기들이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는
드라마의 표본인 거야. 그리고 제가 어릴 때는 그런 서양에 대한 동경이 되게 컸어요. 그치. 그때 저희가 이제 한창 성장하던 나라 자체가 시기고 이제 서양의 걸 굉장히 많이 받아들여오던 세련됨이란 from 서양 약간 이게 있으니까 그것도 그 중에 하나의 일환의 문화적인 일이었고 이제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어렸을 때 봤던 친구들이 영화관에 다 쫓아가서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를 보면서 낯설지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흥행이 잘 됐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엮어도 되겠네. 왜냐면 너무 낯선 얘기면 사실은 좀 지루할 수도 있거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죠. 이해하기가 어렵지. 네, 하나씩 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응. 근데 너무 그게 신기한 거야. 어렸을 때 책으로 봤던 만화책으로 봤던 이야기들이 화면에서 계속 나오고 그때 캐릭터들이 막 살아서 움직이니까 이게 좀 신기해서 뭐 흥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그리고 예전에 한창 SBS 이런 데에서 작가 이런 거 교육할 때 그리스 로마 신화 얘기를 많이 했대요. 그럼 그건 복수에 대한 당연하지. 이야기 이런 거 레퍼런스. 그리스 로마 신화랑 셰익스피어 책은 그냥 필독이야. 거기 다 있어. 모든 방송 드라마의 소재가 거기에 다 있어. 자,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조금 더 선신아 나나 되게 이렇게 더 좀 몰입해서 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를 많이 다녔던 선씨가 그리스를 좀 많이 다녔잖아. 저에게 그리스는 정말 특별한 국가예요. 제가 처음으로 나간 서양권의 여행이기도 했고 제 인생을 좀 바꾼 어떤 국가이기도 하고 좀 제가 정말 많은 생각을 했던 나라이기는 해요. 거기가 이제 저는 아테네에서 이제 대회를 치렀던 경험이 있고 그러면서 눈으로 목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에게해라는 바닷가, 그런 아테네 신전, 뭐 여기저기 파르테논 신전 이런 것들 보면서 되게 막 그 큰 감흥을 느꼈던 것 같은데 그리스 여행 가셨었잖아요. 나도 한번 뭐 그 산토리니랑 네. 뭐 미코노스나 그리스 안에 그리고 또 메테오라 뭐 이렇게 가봤는데 영화의 그림 색깔 뭐 약간의 분위기 음악 하늘빛 노을빛 막 이런 모든 것들이 바다 색깔 뭐 이런 것들이 그때가 자꾸 생각나가지고 난 영화가 더 친숙하게 이렇게 느껴진 것 같고 마치 내가 그 옛날 그 배우들이 입은 옷이라도 이렇게 뭐 거적대기라도 쓰고 저기 궁 안에 어디 한쪽에 이렇게 연기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좀 영화가 가깝게 느껴졌어. 그랬겠다. 그 현장을 비슷한 현장의 분위기를 가서 그런지 좀 친숙한 느낌이 좀 강했지. 다시 한번 가보고 싶더라. 영화 보고 나니까. 저도 보면서 계속 그리스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스만이 가진 그 묘함이 있어, 신비로움. 그게 뭐 다른 국가도 다른 게 있겠지만 그리스는 그리스만이 가진 그게 있어. 그리고 그 신화라는 게 얼마나 큰가. 그 뭔가가 그 뿌리 안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 그 우리가 항상 줄기에 살다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기회가 닿으면 그리스는 꼭 한번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화를 보면서 뭔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한 게 이번 영화 그 오디세이 그리스 여행을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 내년에 혹시 기회가 되면 가보고 싶다. 영화를 한 편 더 보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오디세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선 씨랑 저랑 그냥 주저주저리 한번 리뷰를 한번 떨어봤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나는 그 어떤 영화를 평하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영화라는 게 한 2시간 반, 3시간 요 사이에서 관객들한테 긴장감을 주고 뭔가 흥분을 주고 딴 생각 못하게 마법의 시간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 뭐 호프가 됐든 아니면 스파이더맨이 됐든 오디세이가 됐든 만약 그 역할을 제대로 했다 하면 난 되게 좋은 영화라고 보는 사람이야. 좀 마음이 좀 저도 좋은 영화입니다. 넓게 보는 스타일인데 우리가 무슨 영화 평론가들처럼 무슨 막 비평을 하는 개인의 사람도 감상.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주고 우리 반짝이 여러분들 저희
가끔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고 저희에게 감동을 주는 영화가 있으면 리뷰 방송도 짧게 이렇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안녕.